오늘 리뷰는 바로 LG 신한주. 제가 몇 년 전이었죠? 아무튼 한참 전에 채널 초창기에 리뷰를 했었던 그 LG 신한주를 오래간만에 다시 꺼내서 재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재리뷰 요청도 많았고, 근데 그거랑 다르게 이 친구 이제 관절이 여기저기가 막 헐거우니까 그걸 어떻게 보강을 하지? 그거 고민을 하다가 좀 늦어진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한 그런 LG 신한주 오늘 다시 리뷰를 해봅니다. 발매는 2016년 8월 달에 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3,800엔, 전신에 금장이 검은색과 함께 다 분할되어 있다라는 것과 빨간색의 글로스 인젝션이 합쳐지면서 정말 멋들어진 외형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조립 자체도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LG 건담 마크2의 프레임에다가 거기다가 막 살을 점점 더 붙여나가요.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덧붙이고 하면서 사이즈를 키웁니다. 벌크업을 시켜요. 근데 그게 독이 되죠. 어떻게 독이 되었는지 리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뭐 기본 무장, 그리고 교체용 손, 그리고 풀 프론탈 뭐 이런 느낌으로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손부터 좀 볼까요? 손은 자체적으로 무장손 한 세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편손, 왼손만 들어가 있습니다. 양손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손가락 자체도 이제 신한주에 맞춰가지고 이제 곡선형 각지지 않은 그런 손가락을 하고 있고, 손도 기존의 RG들에 비하면 큽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손등만 빨갛게 해가지고 기존에 마크2에 쓰이던 RG 초창기 특유의 요 통짜 손가락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본체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 두 번째 마디가 가동을 하던 그 RG 초창기의 그 가동손인데, 딱 봐도 신한주 사이즈에 그냥 안 맞습니다. 그냥 디자인도 안 맞고 사이즈도 안 맞아서 솔직히 이 손은 쓸모가 없죠. 애초에 이 손으로는 라이플도 못 쥐어요. 라이플 손잡이에 자체적으로 이제 고정용 핀이 달려 있는데 이 손잡이는 그 핀을 끼울 데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매뉴얼에서 이걸 조립을 한다. 그러다 보니 정크 파츠로 신한주의 손등 파츠가 하나 남습니다. 혹시나 뭐 분실되면은 갈아 끼워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 아래 보면은 기존의 RG들이 쓰던 사각형과 그리고 3mm 규격의 구멍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한주가 사용하는 빔 라이플, 뭐 역시 디자인은 뭐 두말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얇고 길쭉하고 이 샤프한 이 느낌, 그리고 센서류 같은 경우는 리얼리스틱 데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역시 디자인 하나는 뭐 기똥찬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센서가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다거나,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센서 이렇게 분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기믹도 뭐 다른 등급과 동일한 형태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손에 고정할 때는 이제 무장손에다가 이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핀을 사용을 해서 끼워서 고정을 하고요. 요 밑에다가 이제 뭐 커버를 열고 뭐 그레네이드 런처를 장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주카, 신한주 바주카를 장착을 한다거나가 가능하죠. 그리고 쉴드! 신한주가 사용하는 전용 쉴드죠. 솔직히 이 쉴드를 보고서 반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특히나 RG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도 좋지만 RG는 이 금장 분할, 다 이 금색들을 다 파츠 분할해놔가지고 전부 다 맥기 코팅. 와우, 전부 다 코팅. 아주 멋들어집니다. 그래서 색깔도 일단 레드 컬러들이 다 글로스 인젝션이다 보니까 광택이 있는데, 거기에 금장에 있는 이 맥기 코팅들이 또 이제 번쩍번쩍 빛나주니까 이게 또 금상첨화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마킹실 같은 거 없이 문양이 전부 다 파츠 분할되어 있다거나 뭐 이렇게 여기에 뭐 넘버링 같은 것 쪽으로 해서 실이 붙는다. 실도 보면은 다 유광 처리된 실을 써요. 리얼리스틱 데칼이 기존의 테트론 실 같은 그런 느낌의 무광이 아니라 다 광택이 있는 유광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빨간색 자체가 글로스 인젝션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실도 유광으로 만든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팔에 연결하기 위한,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가 두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팔뚝 커버에 이렇게 끼우는 약간 클립형 같은 느낌이고요. 하나는 기존의 건담 마크2도 쓰던 실드 조인트인데 어깨 외장에다가 고정하는 방식인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고정성이 그리 좋지는 못해요. 특정 구간에선 좋아요. 이렇게 살짝 뽑아주면은 볼관절이 걸리면서 고정이 좀 되는 편.
근데 깊숙이 밀어 넣으면은 고정이 안 되는 편. 그 외에도 쉴드 내부에 그레네이드 런처가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죠. 그레네이드 런처 자체도 이런 식으로 가동 기믹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라이플을 가지고 와서 아래쪽 커버를 열고 요 그레네이드 런처의 방아쇠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껴줍니다. 그 다음에 덮어주면서 조인트 맞춰주면은 이렇게 라이플에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레네이드 런처 떼어낸 자리에는 맥기 코팅된 파츠가 아주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고요. 위에는 빔X가 수납되어 있죠.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주면은 빔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에 쥐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앞부분을 뺀 다음에 조인트를 아래쪽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 전용 빔 파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장착. 빔 파츠 자체도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아주 클리어 파츠로 굉장히 격렬하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게 디자인 포인트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대쪽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렇게 조인트를 아래쪽으로 옮기고 이펙트 파츠 껴주고 이렇게 BMX 두 자루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손잡이 연결이죠.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 있는 손잡이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주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펙트 파츠도 이렇게 그냥 X가 아니라 고출력 이펙트로 교체해줍니다. 짜잔! 짠! 이렇게 해서 BMX의 아주 화려한 모습이 완성이 되기도 하죠. 요 BMX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꺼내서 손에 쥐지 않아도 쉴드에 장착하고도 쓸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수납을 해놓은 상태에서 고정핀을 살짝 풀고 반대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회전시켜줍니다.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밑으로 와서 이렇게 아래쪽 고정핀에 고정을 해주는 거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같이 작업을 해주고 짠! 이런 식으로 BMX는 쉴드에 수납한 채로도 쓸 수 있다. 그리고 빔 이펙트 참 멋지죠? 그리고 빔사벨, 원래 설정상 빔사벨 자루는 팔 안쪽에 수납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RG 같은 경우는 완전한 수납 기믹까지는 되어 있지 않아요. 손잡이를 아예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펙트 자체도 아까 봤던 것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144분의 1 스케일의 홍차 아저씨 풀 프론탈입니다. 이게 초창기 RG들은 다 이런 식으로 파일럿을 144분의 1로 만들어져서 졌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작은 스케일이지만 복장에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고요. 뒤에 옷의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복슬복슬한 요 가면 뒤로 삐져나온 머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안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신의 빨간색이 전부 다 글로스 인젝션 유광으로 사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색감을 자랑을 합니다. 이 신안주라고 한다면 또 이런 붉은색, 이 진한 붉은색이 또 특징인데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린 그런 외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나 뭐 뒷모습으로 보더라도 백팩도 그렇고 다 일단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이 됐다 보니까 번쩍번쩍한 것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전신에 이렇게 라인 마킹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외장이 완전히 붉은색만 보이는 건 또 아닌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이게 이 글로스 인젝션이 얼마나 강렬한지 HG랑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같은 스케일의 144분의 1 스케일이죠. HG UC 신안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HG UC 신안주는 약간 무광틱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RG는 완전 유광입니다. 이런 차이가 이게 엄청 크게 느껴져요. HG랑 비교했을 때 느낌이 아주 진짜 크죠, 이거는. 그리고 스케일은 똑같다 보니까 뭐 사이즈야 뭐 거의 흡사하게 나왔습니다. RG가 머리 반 개 정도 큰가? 미묘하게 더 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어떻게 이게 서 있을 수 있죠?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관절을 여기저기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상체를 좀 집중적으로 보강을 했고요. 보강한 곳은 어깨, 상하가동, 허리 전체, 그냥 전체. 이거는 뭐 허리 어디입니다 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허리 그냥 전체. 그리고 고관절, 축.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군데죠. 어깨, 허리, 고관절 이런 식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어떻게 했는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허리죠. 허리는 일단 사진 한 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허리에 있는 축들은 전부 다 보강을 한 상태고요. 사진을 보면은 일단은 허리에 들어가는 프레임들이 내부가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는데 소재는 KPS를 써서 되게 부들부들하고 되게 유연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있는 축들을 그냥 보강만 하면은 프레임이 또 유연한 소재인데 얇으니까 부러져요. 힘을 못 이기고 부러져서 허리 프레임들을 전부 다 속을 파내고 황동선을 심었습니다. 황동선은 0.8mm랑 그리고 1mm 사용을 했고요. 물론 연결된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는 프레임들은 전부 다 황동선으로 보강을 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보강하는지 아예 보강하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다른 관절 보강보다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라서요. 예. 그리고 고관절은 이게 그냥 저는 끼워만 놨는데 고관절 축이 하나 부러져 있더라고요. 나머지 축들도 다 허옇게 떠가지고 이 부분을 좀 이제 수리하는 겸 그리고 관절도 보강을 같이 한 상태예요. 자, 그럼 자세히 볼까요? 와우, 멋있다. 멋있긴 겁나 멋있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신의 빨간색은 글로스 인젝션, 유광으로 사출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신의 금장 또한 쉴드처럼 다 분할입니다. 금색은 전부 다 매끼 코팅, 유광으로 된 매끼 코팅으로 되어 있고 검은색, 금색 전부 다 분할. 진짜 이걸 보고서 뽕이 안 찰 수가 없는 그런 형태, 그런 모습. 이 상체만 보더라도 뭐 눈이 돌아가잖아요, 완전히. 거기서 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본적인 패널 라인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의 형태 그리고 요 머리 위쪽에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어 있는 이런 디테일 그리고 헤드에 있는 발칸 부분, 발칸의 파츠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잘 되어 있고요. 눈 부분은 요 모노아이 부분은 당연히 리얼리스틱 데카를 사용을 해서 광택이 있는 형태로 메탈릭 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턱 부분에도 동력선 안쪽에 살짝 보이는 부분이나 이런 거 다 분할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 주변의 금장 같은 경우도 다 파츠 분할입니다. 검은색이 다 분할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멋들어진 그런 장식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몸통, 특히나 몸통이 아주 진짜 눈이 돌아가죠. 이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가슴 주변으로 해서 하얀 색깔의 마킹 실을 조금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가슴에 이 금장들, 이 빛에 비쳤을 때가 진짜 멋있다. 정말 멋있다. 와, 진짜 다시 봐도 진짜 멋있긴 겁나 멋있네 진짜.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콕피트 해치 오픈 기믹도 이렇게 다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쪽에 잘 안 보이지만은 나름 파일럿 시트도 있습니다. 물론 뭐 건담 마크2 때 쓰던 거지만요. 그래서 해치 오픈 기믹까지도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허리를 두르고 있는 동력선, 요게 어찌 보면 또 관절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에도 역시나 이제 하얀색으로 마킹 실드를 사용을 합니다. 안쪽에는 문양이 들어간 마킹 실을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도 되게 불편한 게 이게 안쪽이 곡면이잖아요. 되게 격하게 꺾여 있는 곡면이다 보니까 이런 좀 길쭉한 실들은 탄성 때문에 끝부분이 이렇게 막 붕붕 떠요. 이거를 저는 이제 딱풀로 또 고정을 했습니다. 딱풀로. 그리고 어깨에 있는 노란 색깔 파츠 분할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어깨 바깥쪽으로 이제 스파이크 형태의 디테일과 그 안쪽에 이제 스러스터 파츠들 그리고 메탈릭 실버로 사출된 내부 프레임 이런 것들이 살짝씩 노출되고요. 어깨 바깥쪽에도 마찬가지로 메탈릭 실버 사출의 프레임이 보이죠. 그리고 팔뚝 같은 경우도 보면 하얀 색깔 마킹 실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관절부 딱 봐도 이거 어드밴스드 MS 조인트네 라는 느낌이죠. 마크2에 사용하던 그 팔 프레임을 안쪽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렇게 관절 프레임에 커버 형태로 해가지고 관절 주변을 조립해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약간 동력선의 디테일이라든가 그리고 곡면들 팔뚝 바깥쪽에 이런 곡면, 안쪽에 곡면 이런 것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나왔고요. 그리고 손목 장식. 소대츠키는 요 소매똥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기체들이 다 소매가 달려 있거든요. 거기에 장식인 거죠. 신한주는 그 극에 달한 장식이 달려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장 장식이 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안쪽 부분도 다 분할된 금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검은색 파츠들 전부 다 분할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은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제가 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방금 봤던 HG도 완전히 주먹손이 있거든요. 구멍 없는 주먹손. 근데 얘는 교체용 손을 쓰면서도 그 주먹손이 없어요. 무장손이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이 손을 마크2가 원래 쓰던 손으로 쓸 수도 없잖아요. 사이즈부터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팔의 외장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안쪽에 빔사벨 자루가 수납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루 전체가 수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끝자락만 딱 빔 발생하는 부분만 수납이 되어 있어요. 애초에 프레임 안쪽만 살짝 보더라도 전체가 들어가긴 힘든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커버를 들어주면 안쪽에 메탈릭 실버 프레임이 슬쩍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인데 벌써 이렇게 분해가 됐군요. 이런 식으로 팔뚝 커버를 한 번은 벗기고 나면은 손목, 소매 째로 이게 분해가 한 번씩 되기도 해요. 이게 좀 잘 빠지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빼내잖아요? 안쪽에 건담 마크2가 쓰던 손목이 보여요. 그 손목을 조인트 삼아서 겉에다가 외장을 한번 더 씌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골반 역시 마킹실을 조금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얀 색깔 무늬와 라인이 들어간 마킹실을 사용을 하고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에도 이렇게 조금씩 사용을 하죠. 그리고 조형 자체 역시 이제 골반에도 금장, 또 금장. 와, 다시 봐도 입이 벌어진다. 멋있기는 멋있다. 그리고 이 실들도 글로스 인젝션에 맞춰서 이렇게 빛 반사가 잘 되도록 이런 식으로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스커트 자체에도 이 노란색들, 고관부에도 노란색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는 부분들, 이런 거 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안쪽에 이렇게 버니어 파츠 분할, 겉부분에 노란 색깔 부분 파츠 분할, 전부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도 참 멋있었던 게 전체적인 볼륨감도 꽤 좋거든요. 곡선, 특히나 이런 곡선들 정말 멋들어지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역시 마킹실을 조금 사용을 하고요. 이 부분도 보면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플랩이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작은 부분인데 여기랑 이 위쪽도 그래요. 이 위쪽도 이렇게 프레임 부분이 이렇게 살짝 들리죠? 들리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되게 디테일한 부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 기본적으로 허벅지 별다른 디테일 없이 아주 광택, 아주 멋진 광택이 또 잘 어울리는 게 곡선이란 말이죠. 이 곡선, 요 무릎 주변에도 이런 곡면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릎 주변으로 금장, 장식, 또 장식, 전신의 장식 아주 멋들어지게 파츠 분할되어 있는 이 금장 장식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앞에 이제 빨간 색깔의 또 파츠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특징적인 게 이 바깥쪽에 있는 플렉시블 스러스터. 이게 또 곡면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곡면 장난 아닌 곳에 스티커를 붙이래요.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말하는 걸 깜빡했지만은 이 스커트 부분도 요 바깥쪽은 이렇게 곡면이잖아요. 이 곡면 부분에 또 요 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도 끝부분이 탄성을 못 이기고 접착력이 약한 부분이 떨어져요. 이 부분도 지금 저 딱풀 가지고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극심한 곡면 속에서 이 탄성 좋은 스티커를 붙이고 나면 이 끝자락 접착면이 좁은 부분들 역시나 뜨겠죠. 이 부분도 다 딱풀로 고정을 했고요. 이 문양 부분, 이 문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칼집을 내가지고 약간 접어붙이듯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되게 까다롭게 좀 붙여야 하는 부분인 중 하나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도 멋은 있잖아요. 야, 이 역시 유광은 곡면이 잘 어울려요. 진짜 이 빛 반사가 이게 아주 좋지 않습니까? 멋있습니다. 종아리 쪽으로 가면 이렇게 스러스터가 안쪽에 또 내장되어 있기도 하고, 발목 뒤쪽에 있는 장식 부분도 가동이 되고, 그리고 버니어들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플렉시블 스러스터잖아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가동을 해서 이렇게 스러스터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시킨 다음에 다시 다리 쪽으로 밀착시켜주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뭐 굳이 프레임 안 해도 이렇게 다 돌건 돌아가요 다. 그리고 이렇게 들춰보면 알 수 있는 게 안쪽에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는 부분에 이런 디테일, 그리고 다리 앞쪽에 있는 노란 색깔의 파츠 분할, 이런 거 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목이나 이런 주변에도 다 마킹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들 다 들어가 있고, 발 같은 경우도 마킹실이 좀 붙죠. 이 발 부분도 조형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아까도 잠깐 드러났고, 프레임 때도 봤지만 이 발목 뒤쪽에 가동하는 실린더 들어가 있는 것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발바닥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또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다리 쪽에도 잘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손목 한번 얘기했잖아요. 손목이 곧잘 빠지는 편이다. 이게 분명 처음에 꼈을 때는 문제 없는데 팔뚝 이런 외장 같은 거 가동하고 나면 잘 빠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리엔 두 군데 있습니다. 무릎 빨간 색깔 외장, 발가락 빨간 색깔 외장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빠져요. 얘가 빠지면 그 뒤에 있던 금장도 빠져요. 이게 고정 방식 자체가 굉장히 약해서 그렇거든요. 뭐 핀으로 깊게 끼워 놓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프레임 틈새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는다라는 느낌이 더 세요. 얘랑 이 바깥에 있는 빨간색도 그래요. 구조상 고정력이 좋을 수가 없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하면 얘가 빠지는 겁니다. 뭐만 하면. 개인적인 추천은 그냥 이 빨간 색깔 파츠를 순간 접착제로 붙여버리세요입니다. 가장 속편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발가락 이야기했잖아요. 이 발의 끝부분, 얘가 너무 잘 빠져요. 얘는 고정 방식이 기존의 마크2가 쓰던 프레임 있죠. 발 프레임.
이 끝에다 끼우는 거거든요. 근데 무릎이랑 비슷해요. 끝까지 막 밀어 넣어서 끼운다라기보단 이 프레임의 사이사이에 그냥 이렇게 약간 걸쳐 놓는다라는 느낌이 더 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얘는 별 힘 없이 쑥 빠져요. 그냥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냥 순접하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물론 이 손목도 잘 빠진다 싶으면 그냥 순접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백팩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한주의 백팩 이쁘죠? 라인도 곡선도 이쁘고 라인도 좋아가지고 되게 이쁜데 거기다가 메탈릭 실버 프레임까지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짝 노출되는 부분이 또 이쁩니다. 그리고 안쪽에 프레임부터 해서 빨간색, 흰색 다 파츠 분할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가동 자체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날개처럼 펼쳐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아래로 들었다 내렸다 해준다거나 거기다가 요 신한주의 백팩은 이렇게 열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마치 날개처럼 진짜 날개처럼 펼쳐주는 데다가 이렇게 외장을 한 번 더 슬라이드로 빼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백팩 역시 안쪽에 거대한 버니어 파츠, 내부에 디테일도 어느 정도 있는 거대한 버니어 파츠가 있고 그 겉에 뭐 마킹실을 좀 쓴다거나 그리고 백팩 중간 부분도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완전 접혀 있던 게 펼쳐지죠. 안쪽에 프레임이 좀 더 노출이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하얀색의 프로펠런트 탱크 이 부분도 빨간 색깔의 마킹을 사용을 합니다. 거기다가 요 뒤쪽에 있는 추진 장치도 다 이제 분할이 된 형태의 파츠를 씁니다. 진짜 어디 뭐 색 채우기용 스티커 쓰는 게 없어요. 진짜 분할 진짜 정말 좋아요. 분할은. 자, 이번엔 프레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프레임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프레임을 이제 외장 벗겨보면 보이는 게 건담 마크2에 사용됐었던 어드밴스드 MS 조인트.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장의 외장이 막 이렇게 눈에 띄니까 막 이렇게 눈에 많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또 이렇게 신규 프레임들을 그 마크2 프레임 위에다가 막 씌워놔가지고 막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자세히 보면은 머리에도 나름 디테일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입 부분 요런데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리고 머리 위에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 있기도 하고 뭐 턱 주변으로 이렇게 동력선 디테일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짝만 이제 외장을 벗겨보더라도 안쪽에서 드러나는 어드밴스드 MS 조인트 건담 마크2에 사용됐던 그 어드밴스드 MS 조인트죠. 특히나 팔 같은 경우는 겉에 아예 대놓고 드러나 있어요. 어깨를 아예 반대로 썼죠. 기존의 마크2의 어깨 관절이 이제 바깥으로 가서 장식 부분의 관절이 됐고 어깨 관절은 신규 관절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기존의 마크2에 사용됐었던 프레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는데 이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 손목 이 외장 살짝만 빼봐도 이 기존의 마크2의 손목이 드러나고 그러거든요. 과연 이 얇은 팔꿈치가 이 두꺼운 팔을 잘 견뎌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립을 하게 돼요. 그래도 살짝의 노출이라도 있는 그런 프레임이라면 뭐 이런 리얼리스틱 데카를 좀 사용을 해준다던가 뭐 프레임의 디테일이 좀 있다던가 메탈릭 실버로 사출됐다던가 이런 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커트를 들춰보면 안쪽에 또 가려져 있는 어드밴스드 MS 조인트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슬쩍 벗겨보면 안쪽에 마크2에 썼던 프레임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고관절 축 부분을 여기를 이제 신규로 덮어 씌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 돌려보면 안쪽에 어드밴스드 MS 조인트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나머지는 뭐 다 가려놨죠, 싹 다. 프레임 디테일 자체는 MG 버카에서도 본 적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프레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발목 뒤쪽에 가동하는 실린더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백팩에도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꽤나 디테일한 부분이죠. 거의 겉에 드러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프레임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동 보기 전에 이것만큼은 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다 싶은 게 RG 신한주 세우기입니다. 바닥에 세우기. 초창기 RG들은 다들 약간 고질병 아닌 고질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발바닥 수평이 너무 쉽게 틀어진다예요. 이게 발바닥만 수평으로 잘 맞춰도 어느 정도 서거든요. 근데 신한주 같은 경우는 백팩도 무겁지 허리도 헐거우니까 뒤로 넘어가지 그거랑 같이 뭐 상반신의 무게를 못 견디는 무릎이 살짝씩 뒤로 넘어가지 뭐 이런 것들이 겹쳐져가지고 거의 이제 바닥에 세우기 힘들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건데 실제로 관절 보강 없이는 RG 신한주는 조립 직후에도 똑바로 세우기 힘든 애입니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발바닥만 수평으로 1차적으로 만들어놔도
어느 정도는 섭니다. 어느 정도는. 보세요. 일단은 발꿈치부터 해서 발바닥 전체적으로 지금 수평을 이룬 상태죠. 이 상태면은 섭니다. 어떻게든 일단 저는 관절까지 보강해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서지만은 어떻게든 일단 세워는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발바닥의 수평은 굉장히 쉽게 무너집니다. 이렇게만 해도 수평이 무너졌어요. 제가 발 살짝만 만지고 돌아와도 이미 수평이 아닌 상태거든요. 발꿈치가 미묘하게 이렇게 뒤에가 떠요. 이렇게 되면은 발꿈치 지탱을 못하니까 이렇게 세웠다 했는데 뒤로 넘어가죠, 여러분. 당연히. 근데 그 부분에서 RG 신한주가 되게 불편한 게 있어요. 발목 가동입니다. 발목 가동. 최대한 깔끔하게 세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백팩이 무거우니까 뒤로 넘어가려고 그래. 그럼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을 요 등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뒤로 좀 빼요. 뒤로 좀 빼고 발을 이렇게 좀 발목을 좀 굽혀줍니다. 이렇게 다리를 뒤로 빼고 발목을 좀 굽혀줘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RG 신한주는 이렇게 백팩이 뒤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고관절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넘어져요. 왜냐? 이미 발목을 앞으로 꺾는 시점에서 발꿈치가 수평이 아니거든요. 가장 힘을 많이 받아줘야 되는 발꿈치가 공중에 떠 있으니까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한주를 바닥에 세울 때는 항상 이 발목 뒤에 있는 플랩을 열고요. 발의 앞과 뒤꿈치를 둘 다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누르면서 특히나 뒤꿈치를 잘 누르면서 잡았죠. 지금 뒤꿈치 잡았죠. 잡은 상태에서 이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러면은 발바닥 수평을 맞추면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앵클 가드가 이렇게 딱 안 붙어 있고 살짝 이렇게 뜹니다. 이게 저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뜨면은 라인이 살짝 망가지거든요. 아, 이게 싫어가지고 좀 불편하다 싶은데 이거 안 하면 이렇게 앵클 가드가 안 뜨면 무게중심을 뒤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발목을 이렇게 앞으로 굽히고 싶어도 지금 이게 최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꿈치를 잡고 무게중심을 잡으면 훨씬 수월하게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발꿈치가 수평이 됐는데도 넘어갔다, 이렇게 어느 정도 무게중심 잡아도 넘어갔다, 그럼 허리랑 고관절이랑 무릎 문제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백팩의 무게 때문에 그냥 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자, 그럼 가동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목은 일단 볼관절 아래쪽에 축관절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뺐다 넣었다가 가능한데 그 폭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개 돌리는 것도 보면은 많이 좁아요. 내부에 아무래도 장식이 있으니까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턱도 걸리고 뒤통수도 걸려요. 그래가지고 고개 돌리는 거는 엄청 크게는 안 돌아간다. 그래도 뭐 고개를 위로 보게 하거나 숙이는 것도 조금 미묘한가? 그래도 이 정도는 많이 숙이는 편이긴 하죠. 신한주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까딱까딱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깨, RG 신한주에서 가동이 제일 안 좋은 부분입니다. 일단 어깨 자체는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뽑혀 나오는 부분이 이제 기존의 어드밴스드 MS 조인트 관절인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는. 예. 그리고 보통은 어깨 외장을 들어 올리면 이 바깥에 있는 스파이크가 같이 올라갈 것 같지만 전혀 지금 이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부분, 이게 RG 마크2가 사용하던 어깨 관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크2 어깨 관절을 아예 장식용 관절로 바꿔버리고 뒤집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안쪽에는 신규 조인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렇다 보니 어깨 외장을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들잖아요. 많이 못 들어요. 한 45도 올라가나? 왜 그러냐면은 안쪽에 있는 관절이 이 어깨 외장 안쪽이랑 간섭이 엄청 심합니다. 엄청 심해가지고 팔을 못 들어요, 옆으로. 그나마 어깨 관절에서 이렇게 상하 가동이 좀 있기는 한데 아예 이제 어깨 외장 자체 이렇게 들어 올리고 팔을 들지 않는 이상은 팔을 옆으로 자연스럽게 못 듭니다. 진짜 이건 너무 어정쩡하잖아요. 수직으로 선 어깨 외장, 이게 뭐야. 아무튼 이 부분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포인트고요. 팔 자체는 이렇게 앞으로 들고 내리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축관절, 신규 조인트로 축관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팔 자체는 당연히 회전 가능합니다. 이 회전하는 부분 마크2의 프레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서 팔꿈치 이중 관절로 가만 보면은 팔뚝 외장이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서 이중 관절로 완전히 굽혀집니다. 이것도 역시나 팔꿈치 관절 자체를 마크2의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하는 부분도 기존에 있었던 기믹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손목, 이 소매 부분도 보면 살짝이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가동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빠지죠. 이 부분을 움직이고 나면 빠지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손목인데 손을 빼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볼관절을 넣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소매 부분의 디자인상 손등을 꽉 누르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목 가동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소매를 뒤로 한 상태면 좀 나은 편이거든요, 그나마. 근데 이렇게 손등과 소매를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면은 손목 가동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안 움직여요, 거의.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 허리입니다. 허리. 이 몸통 안쪽에도 어드밴스드 MS 조인트, 기존의 마크2의 프레임을 사용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그 마크2에 사용되던 프레임 안에 볼관절이 굉장히 헐겁습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저는 지금 이 볼관절을 순접 코팅을 해놨어요. 예. 순접 코팅으로 보강을 해서 그나마 지금 이러고 버티고 있거든요. 가만히. 근데 순접 코팅을 안 하면은 이 백팩의 무게를 프레임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이 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허리 프레임입니다. 신규 프레임인데 이건 그냥 허리를 빼서 보죠. 제가 앞서서 설명한 보강을 한 프레임이 여기입니다. 허리 프레임. 여기 전체. 축관절은 순접 코팅, 그 외 프레임 파츠 내부에다가 다 황동선으로 심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프레임의 두께만 보더라도 이 상체 그리고 백팩의 이 거대한 걸 견디기에는 너무 프레임이 얇아요. 거기다가 허리의 조인트 짧아요. 막 깊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인트도 얇아요. 이 거대한 걸 견디기에는 허리 조인트 두께랑 이 상체를 보세요. 사이즈 차이를 보세요. 이걸 어떻게 버텨 얘가.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이 상체를 견디지 못하는 프레임의 관절 강도, 그리고 신규 프레임을 넣어줬는데 KPS의 유연한 소재 플러스 얇은 파츠. 그래서 보강을 했는데도 흔들거려요. 보강을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조인트 자체가 얇잖아요. 이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얇으니까 흔들려요. 그치만 관절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프레임이 흔들리는 거예요. 프레임 자체가 그냥 지금 이거. 관절들은 다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관절이 뒤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쵸? 조금 흔들더라도 크게 막 넘어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보강을 안 하면은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자, 아무튼 허리 가동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허리 자체를 회전시키는 축, 꽤나 많이 움직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45도 각도 정도는 편하게 회전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흉부에 볼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크게 허리를 숙이고 들고 할 수도 있고, 스윙도 그 볼관절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관절이 이중 볼관절이라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예 허리 프레임 그대로 두고 상체만 살짝씩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런 식의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신규 프레임의 축관절이 앞뒤로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 있는 관절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허리가 숙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허리 자체의 프레임이 가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관절을 사용하면 이렇게 허리가 들립니다. 아주 크게 허리를 들 수 있는 구조죠. 지금 가동한 이 앞뒤 관절 축 다 보강을 해줘야 되고, 그걸 연결하는 프레임도 다 보강을 해줘야 돼요. 전부. 그치만 가동 범위 자체는 좋아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골반 쪽으로 해가지고 허리가 좌우로 스윙하는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게 강도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좀 시간이 흐르고 나면 보강을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 다음 고관절. 기본적으로 스커트 가동 자체는 좀 이게 동력선이 앞뒤 스커트가 연결되어 있어서 다소 좀 불편하거든요. 스커트를 앞으로 드는 게 들면은 고관절이 같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다 보니까 약간 괜찮은가 이거 막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들기도 해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는 편하게 옆으로 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앞뒤 가동을 해주거나 회전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옆으로 드는 것 자체가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뒤쪽 스커트 역시 뒤로 들립니다. 크게 들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도 다리 가동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다리 편하게 90도 정도는 앞으로 크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 옆으로 드는 부분도 편하게 옆으로 들어줄 수 있어요. 되게 편하게 들어지죠. 그리고 뒤로 드는 부분 역시 어느 정도는 또 뒤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마크2가 쓰던 프레임이잖아요. 이 고관부를 한번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락 기구가 있어요. 이 락을 이렇게 이게 프레임이 안쪽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다 뺐는데, 아무튼 이렇게 좌우에 돌기를 잡고 락을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풀어주게 되면은 고관절에 축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축을 밑으로 내리고 락을 다시 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걸고 이러면 다시 뒤로 안 올라가거든요. 이 상태면은 다리를 조금 더 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90도 이상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축 이동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좀 큰 차이죠, 생각보다.
근데 이 락을 한번 풀기가 되게 불편해요. 지금처럼 좀 어느 정도는 분리가 필요해요. 최소한 이 고관부는 분리를 해야 움직이는 게 편해집니다, 이게. 그리고 무릎 관절, 기본적으로 마크2 프레임을 그대로 쓰면서 이렇게 무릎에 연동, 그리고 안쪽에서 슬라이드 되어서 살짝 뽑혀 나오는 프레임, 살짝 안쪽에서 프레임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거의 완전히 무릎이 굽혀집니다. 그치만 이 부분 역시 아무래도 이제 마크2의 프레임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 프레임이 상체를 이렇게 좀 견디기가 좀 힘들어해요, 사실상 이것도. 근데 이 부분은 보강이 굉장히 사실상 안 되는 부분 중 하나라서 좀 미묘하죠. 그리고 발목,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이 뒤에 플랩을 들어주세요잖아요. 이렇게 들면 발 만지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발목 회전이 가능합니다. 회전 가능한데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발목 외장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발목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진 않는다. 안쪽으로 더 많이 돌아간다.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발목을 안쪽으로 꺾어주는 부분,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꺾여요, 안쪽으로. 지금 발목 안쪽으로 꺾은 게 이게 답니다. 아예 안쪽에, 이 발목 안쪽에 있는 프레임이죠. 얘가 관절이 내려오는 걸 턱 하고 막아요. 더 꺾을 수 있는데 더 꺾으면은 외장 자체가 분리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도 있어요. 그리고 발목을 앞으로 굽혀보면은 이렇게 앵클가드 움직이면서 발목이 움직이면서 실린더 가동을 합니다. 이대로 이렇게 뒤로 뻗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때는 발바닥이 크게 이런 식으로 뻗어주기도 하죠. 굽힐 때 역시 어느 정도 굽혀줍니다. 근데 너무 굽히면 이렇게 발가락이 빠지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관절 강도가 좀 약한 건 어쩔 수 없는데 가동 범위 자체는 넓어서 무릎 꿇기도 좀 수월하게 됩니다. 아까 추기동 기믹 썼고요. 무릎도 어느 정도 굽혀주면서 깔끔하게 무릎 꿇기가 돼요. 이건 이게 참 그래도 가동 범위는 참 넓어요, 그죠? 그리고 무장들을 들려줄 텐데 쉴드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쉴드 장착 방식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팔에 끼는 거랑 어깨에 끼는 거랑. 팔에 먼저 껴보도록 합시다. 요 아래에 있는 요 클립 같은 녀석을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신안주 팔뚝에 외장이 이렇게 깊게 곡선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약간 이렇게 걸치듯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껴주세요. 앞뒤로 딱 물려주면 안쪽에 공간 딱 맞게 되면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에 장착해서 세우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깨 장착. 일단 팔 빼고 요 안쪽에 있던 조인트, 팔 조인트는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어깨 스파이크를 이렇게 벌려주면 안쪽에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저 구멍에 맞춰가지고 이 쉴드 조인트 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팔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어깨에다 장착해 놓은 상태니까. 그리고 완전 무장 상태로 세워봤습니다. 진짜 참 이게 얄미운 게 이렇게 멋들어지게 서기만 해도 이게 정말 멋지는데 왜 관절을 대체 왜 그렇게 헐겁게 만들었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 상태로 이렇게 적당히 둘러만 보더라도요 정말 멋진 애거든요. 진짜 뒷모습도 어디 하나 빠지는 데 없고요. 앞모습도 어디 빠지는 거 없고 옆모습도 뭐 라인 이뻐요. 전체적으로 뭐 하나 빠지는 애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관절 하나 그렇게 느슨하다고 그렇게 와 진짜. 더구나 외장 요 금장 다 분할됐지, 전체 이제 빨간색 다 글로스 인젝션이지 멋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스탠드 조인트, 디스플레이 조인트는 이렇게 다리 사이에 끼우고 뒤로 슬라이드 하면은 고정됩니다. 공중에 띄우면 뭐 멋이 2배가 되죠. 완전 멋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맘 편하게 허리 숙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몫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라이플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역시나 뭐랄까 이게 팔 움직이는 게 특히나 어깨 부분 가동이 좀 많이 불편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어깨 외장 자체는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팔을 옆으로 뻗으려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좀 구도를 잡아봤어요. 그리고 라이플에 그레네이드 런처를 장착하고 이제 그레네이드를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왼손으로 받치고 있는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빔 라이플을 허리에 수납할 때는 위에 있던 요 센서 부분은 탈거를 해야 되고요. 떼어내고 허리 뒤쪽에 있는 조인트를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뒤집은 다음에 라이플 아래쪽에 있는 구멍에 조인트를 맞춰서 장착! 이렇게 하면 수납 완료! 그리고 백팩까지 껴보면은 여기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센서를 탈거하는 거지 이게 아예 완전히 불가능은 아니에요. 백팩이 간섭이 좀 심할 뿐이긴 하죠. 라이플을 수납한 이유! 팔뚝에 있는 빔사벨 전개를 위해서죠. 지금처럼 팔 외장을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빔사벨을 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질럿을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죠. 예, 팔뚝에서 빔사벨이 전개. 요런 느낌도 괜찮고요. 손에 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신한주의 또 대표 포즈 중 하나, 빔사벨로 적의 공격을 막는 바로 그 포즈. 진짜 임팩트 있는 포즈기도 했죠, 이거는. 그리고 신한주 전시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도입니다. 쉴드에다가 빔 X 전개 다 하고 이렇게 지켜 들고 있는 느낌. 오른손에는 라이플 딱 해놓고요. 뭔가 전시하기 정말 안성맞춤인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예전부터 MG 만질 때부터 항상 이 포즈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빔 X 액션도 한번 해봤습니다. 양쪽 다 연결해서 한번 포즈 취해봤는데 요런 느낌도 괜찮죠. 그리고 일반적인 빔 파츠, 빔 X의 풀전개가 아니라 일반적인 거 쓰면 또 이런 느낌. 진짜 도끼를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RG 신한주의 또 다른 정말 엄청난 특징 기믹, 외장 전개. 어떻게 보면 이제 RG 신한주만의 오리지널 기믹인데 외장들이 일부가 전개되면서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는 그런 형태가 있죠. 먼저 어깨부터. 어깨는 세 군데입니다. 이렇게 어깨 안쪽 외장이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프레임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전개가 되고 아래쪽에 있는 외장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가 활짝 하고 전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이 외장과 버니어,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슬라이드합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프레임이 노출이 되고 리얼리스틱 데칼 붙인 포인트들이 조금 더 드러나죠.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씩 안쪽에 리얼리스틱 데칼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스러스터,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번 움직여주고 외장만 탁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안쪽에 역시나 리얼리스틱 데칼 살짝 드러나면서 메탈릭 실버 사출의 프레임들이 드러나죠. 그리고 백팩은 아까 한번 설명했죠. 백팩의 중앙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백팩 자체도 이렇게 완전히 프레임들이 전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버니어 부분도 이렇게 전개가 되죠. 양쪽 다 전개를 하면은 이런 느낌, 프레임들 다 전개해주고 외장 다 전개해주고 쫙쫙쫙 펴주고.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자, 완성했습니다. 풀 해치 오픈. 일단 방금 설명한 것보다 더 좀 열어봤는데 팔뚝도 더 펼쳐봤고요. 앵클가드 펼쳐봤고요. 종아리에 있는 버니어도 다 전개했습니다. 전부. 이런 식의 해치 오픈 기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이 오리지널 기믹이지만은 굉장히 또 강점이거든요. 다른 신한주들은 이게 없어요. MG도 없고 뭐 HG도 없고 SD도 없고 이런 기믹이 RG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해놓고 보면은 진짜 멋있는데 이게 또 나오죠. 이제 이렇게 다 전개해놓고 보면은 되게 이쁘고 멋있는데 관절 보강 없이는 만지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다. 이거가 좀 많이 크게 좀 저항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RG 신한주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와우, 진짜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한 그런 RG죠. 장점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외형은 사실상 진짜 가장 큰 장점이죠. 뭐 해치 오픈 기믹도 있고요. 거기다가 금색과 검은색의 완전한 분할, 그리고 전신 빨간색의 글로스 인젝션. 이 색깔 조합은 솔직히 말해 그냥 치트키입니다. 진짜 멋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조합. 그런데 단점도 너무나 명확하죠. 관절. 그냥 솔직히 관절 전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뭐 어깨, 허리, 뭐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뭐 가동 범위는 확실히 넓은데 정작 내가 직접 만지려고 하면 되게 불편한 관절이에요. 더구나 사용하는 관절, 주요 관절들의 그 출처가 건담 마크2 RG잖아요. 이게 프레임의 강도가 RG 마크2에는 적합하지만은 신한주 같이 이렇게 전신이 뻥튀기 되어 있는데 벌크업 되어 있잖아요, 전체가. 이거를 견디기에는 관절의 강도가 너무나도 약하다. 관절의 보강 없이는 힘들다. 근데 또 정작 보강하자니까 되게 난해합니다.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지? 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해서 솔직히 관절 전체가 좀 문제다. 대신에 가동 범위는 되게 넓잖아요. 가동 범위 되게 넓어가지고 포즈는 꽤 잡힌다. 그리고 리뷰 전에 댓글 보니까 이렇게 막 점수는 꼭 매겨주세요. 신한주만큼은 꼭 점수 꼭 이렇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과거에 점수 아직 하고 있을 때, 점수를 주고 있을 때 RG 신한주 클리어 버전을 리뷰한 거에 점수 리뉴얼을 한번 했습니다. 그 스크린샷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게 외형은 이제 파츠가 잘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8점이고요. 가동은 진짜 엄청 불편한데 가동 범위는 좋아. 그래가지고 4점이고요.
무장도 뭐 실드 장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제 어중간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무장도 8점, 기믹도 그렇고 가성비 쪽에서는 그 저거였죠. 이제 손이 너무 부족해요. 주먹손도 완전한 주먹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또 8점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쁘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좀 간만에 밖에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자, WB 않고 오늘은 아이스크림에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외형 딸기 시럽으로 포인트를 준 소프트콘 여전히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외형 10점. 그리고 무장 들어있습니다. 완벽한 무장 들어있지 않습니까? 스푼 아주 좋습니다. 무장 10점. 이거 가동 기본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만큼 스푼을 뜨는 만큼 같이 잘 떠줍니다. 가동 10점. 그리고 특징 기믹 밑에 샤벳이 들어있죠. 무장 수납 기믹 플러스 이 무장으로 샤벳을 떠드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10점. 이만한 아이스크림 없지. 맛있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안녕. 버버시.